자, 계속 이어집니다. 이번 시간에 110페이지 양괄호 2번부터 할 차례예요.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와 우리 부칙상 개공에 대한 겸업. 바로 전 시간에 했던 법인은 어쨌거나 중개업과 5개와 경공매 외에는 다 안 된다라고 문제 푸시면 되고, 그게 가장 잘 나와요. 그럼 이제 나머지 개공에 대한 겸업은 지문 정도로 출제되고 있는데, 먼저 밑에 반괄호 1번. 우리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는 겸업 제한 있다 없다? 없다. 동그라미 1번도 그 밑줄 친 것도 출제된 지문인데요.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는 이 법과 다른 법에서 제한이 없다면 얼마든지 겸업이 가능하다 이거죠. 이 법에서는 제한이 없죠. 다른 법에서 겸업을 제한한다면 그걸 못한다는 거죠. 예를 들면 우리 중개업을 하면서 개공이 공무원 될 수는 없는 거 아니냐. 왜냐하면 공무원이 거꾸로 겸업을 금지하니까 뭐 이런 거죠. 이런 게 없다면 다 가능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따라서 거기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가 할 수 있는 업무를 모두 겸업할 수 있다 그러면 5로 풀어요. 우리 다 할 수 있었잖아. 다. 그 밑에 표 보도 알 수 있듯이 그 밖에 업무도 다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공인중개사인 개공은 임대업 할 수 있다. 5. 뭐 개발업, 개발 대행 다 돼요. 다 되고 뭐 택지 분양대행도 5라고 풀고요. 이사업체, 도비업체를 운영하는 것도 다 5로 풀어야 돼요. 다 할 수 있어요. 그 밖에 뭐 편의점, 시험에 문방구도 나왔고 문방구도 할 수 있어. 또 뭐 치킨집 다 됩니다. 다 됩니다. 원하는 대로 다 할 수 있어. 뭐 개인이 뭐 겸업해봐야 얼마나 하겠냐 이거지. 할 수 있습니다. 치킨집도 딱이죠. 7시까지 중개업하고 불 때요. 불 때에서 이제 새벽까지 이렇게 해서 24시간 일할 수 있다는 걸 알려드릴게요. 이제 좀 많이 힘들 거예요. 죽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가능하다. 이렇게 가능하다. 치킨집 하면 아침에 이제 손님이 왔죠. 중개 의뢰인이 와서 차장님 어디서 맛있는 냄새 난다고 닭강정 남은 거 이게 해주고 이제 중개업 잘 되죠. 자, 죄송합니다. 자, 밑에 이제 2번. 부칙상 개공 아저씨는 뭐 빼고 다 할 수 있다. 경공매 빼고는 다 할 수 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면 이렇게 문제를 내깁니다. 모든 개업공인중개사는 지방법원에 등록하고 경매 매수 신청 대리 할 수 있다. 틀린 거죠. 아저씨는 못한다고요. 자, 오른쪽에 문제도 충분히 풀 수 있겠죠. 우리 법인인 개공이 중개업과 이외 겸업할 수 있는 업무가 아닌 걸 찾아라. 이렇게 풀면 자, 답이 보이죠. 좋아요. 자, 다음에 밑에 중개대상물의 범위. 우리 이제 계속 업무 보고 있어요. 우리 겸업 같은 거. 중개대상물의 범위도 지문으로 출제돼요.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할 수 있는 중개대상물의 범위에 대해서는 개공의 종별에 따라서 달리 정하고 있지 않다. 이게 무슨 말이냐? 토, 건, 입, 광, 공 이 5가지를 중개할 수 있는 거에 대한 차별은 없다는 거야. 모든 개공은 5가지 중개대상물을 다 중개할 수는 있다. 이런 뜻이에요. 문장이 약간 어렵죠. 처음에는 뭐 무슨 말인가 싶어요. 그런 뜻이에요.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할 수 있는 중개대상물의 범위는 개업공인중개사의 종별에 따라 차별은 없다. 이거야. 차별은 없다. 자, 밑에 이제 중개 업무 지역 이거는 한 20년 가까이 출제가 되면 안 되고 있습니다. 잘 안 나옵니다. 부칙에 규정된 건데, 이거에 우리 중개업을 할 수 있는 지역의 범위 어디까지냐. 우리 예를 들어 서울에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가 있다면 그 개공은 제주도 땅을 중개해도 되냐고. 뭐 상관없지 뭐. 다 우리나라인데. 상관없는데, 그래서 양괄호 1번에 있는 법인과 공인중개사인 개공과 뭐 분사무소나 이런 것, 얘네들은 다 그 중개 업무 지역에 대한 제한이 없어요. 전국의 모든 걸 다 중개할 수 있어요. 근데 밑에 부칙상 개공은 중개사무소 소재하고 있는 특광도 관할구역으로 제한한다. 그렇게 돼 있어, 법이. 그렇게 돼 있어요. 부칙에 그렇게 돼 있어요. 경기도에 있는 개공이면 경기도 안에 있는 중개대상물만 중개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참 쓸데없는 규정이라고 생각해요. 쓸데없는 규정이다. 예. 부칙상 개공 아저씨가 경기도에 있는데 서울에 있는 부동산을 중개하면 안 되는 이유는 뭐야? 그렇잖아요. 정말 쓸데없는 규정이에요. 일단 시도로 제한된다. 중개인은 우리 부칙상 개공 아저씨는 우리 중개할 수 있는 지역이 어디로? 시도. 그 안에 있는 중개대상물을 중개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다.
다음 페이지 예외도 있어요. 부동산 거래 정보망이라는 걸 나중에 배워요. 개공들만 이용할 수 있는 인터넷 통신망이에요. 부동산 거래 정보망에 가입했고 이걸 이용한다면 그 경기도 밖에 있는 중개대상물도 중개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경기도에 부칙상 개공이 있는데 거래 정보망에 서울에 있는 물건이 올라와 있다는 거예요. 이거를 다른 개공을 이제 같이 중개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한다면 경기도 밖에 있는 물건도 중개할 수 있다. 예외. 3번은 소속 공인중개사를 고용했어도 또 공인중개사인 개공과 사무소를 공동 사용하더라도 업무 지역이 전국으로 확대되는 건 아니다. 옛날 20년 전에 막 나오던 그런 지문이에요. 그리고 이 지역 범위를 위반하면 업무정지 대상이다라고 돼 있어. 왜 아저씨 말하는 거예요, 아저씨. 자, 밑에 보충학습은 참고로 읽어보세요. 다 배운 거니까 읽어보시고 꼭 읽어보셔야 돼요. 자, 이제 2절 마치고 이제 3절로 갑니다. 고용인 파트로 왔습니다. 자, 이제 우리 소속 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에 관한 내용이에요. 저 밑에 적혀 있는 말은 내가 개업 공인중개사다. 소공 중개보조원을 자유롭게 고용 또는 고용계약 종료할 수 있다는 거야. 인원 수지 제한도 없다는 거지. 어쨌든 결격 사유가 없다면 얼마든지 고용이 가능하다. 이런 말입니다. 다만 이따가 이제 우린 고용신고, 고용계약 종료신고라는 걸 하게 돼요. 자, 오른쪽은 이미 약간은 아니지. 맨 앞에 용어의 정의에서 우리 소속 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을 배울 때 했던 것들이에요. 일단 소공이란 개공에게 소속된 공인중개사고 법인은 사원이나 임원 중 공인중개사인자를 포함한다고 그랬고 중개 업무를 수행하거나 중개 업무를 보조하는 자를 말한다 이렇게 정의했어요. 그럼 중개 업무 수행은 뭐냐?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 또 확인 설명서의 작성, 거래계약서의 작성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걸 우리는 수행이라고 얘기한다. 근데 주의할 점이 있어요. 3번 맨 앞에 우리 용어 할 때도 배웠던 건데 확인 설명서를 또 거래계약서를 작성해서 교부하고 보존하는 건 개공의 의무인 것이지 그건 소공의 의무는 아니다. 그게 이제 사정과 직원 차이잖아요. 그래서 만일 확인설명서 거래계약서를 작성해서 교부하지 않았거나 또는 나중에 3년 5년 보존하라고 나와요. 그 보존을 하지 않았다면은 누구만 제재를 받는다. 개업공인중개사만 업무정지라는 제재를 받고 소공은 제재가 없다는 얘기예요. 자격정지가 없다는 거지. 그게 3번이 중요한 거고 항상 이렇게 외우세요. 작성해서 교부하고 보존하는 건 개공의 의무다. 안 하면 업무정지, 자격정지 아니다. 근데 4번 이것도 이제 5장 가서 다 배우는 건데 소속 공인중개사가 직접 확인설명서 작성, 거래계약서 작성을 할 수는 있잖아요. 했다면 너도 책임은 져야 되잖아요. 그때는 우리 개업공인중개사와 소속 공인중개사가 확인설명서 거래계약서에 함께 서명 및 날인은 해야 돼요. 다시 소속 공인중개사가 확인설명서 거래계약서를 작성했다면 우리 개공과 함께 서명 및 날인을 해야 될 의무는 있다고. 책임은 져야 되니까. 근데 그걸 안 했을 때는 이제 자격정지가 되어요. 3, 4번은 저 뒤에 가서도 자세히 또 배우고 그래요. 자, 일단 지금은 이 정도는 이해하시면 되겠다. 충분하다. 다음에 소공은 중개업무를 보조할 수도 있죠. 다음에 우리 중개보조원은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이렇게 들어가야 되죠. 그리고 개공에게 소속되어서 현장 안내, 일반 사무 등 단순한 업무를 보조하는 자를 말한다. 수행하면 안 되잖아, 우리. 수행 들어가면 틀리는 거고. 또 중요한 게 3번. 중개보조원은 행정처분 대상이 되지는 않는다. 뭐 때리고 싶어도 때릴 게 없어요. 때릴 게 없는 거예요. 다만 형벌 대상에는 들어가죠, 당연히. 뭐 중개보조원이 2종 소속 이런 거 위반하면 1년 이하 징역 1,000만 원 이하 벌금 이런 거 들어가잖아요. 뒤로 가보시면은 우리 소공과 중개보조원을 비교도 해놨는데 뭐 우리 다 아는 얘기입니다. 한 칸씩 제가 읽어드릴게요. 중개업무 수행 OX, 보조는 다 되죠. 그 다음에 어떤 교육을 받아야 돼? 소공은 실무교육, 보조원은 직무교육을 고용신고일 전 1년 이내 미리 받아야죠. 그 다음 연수교육은 우리 개공과 소공만 대상으로 하잖아요. 중개보조는 연수교육 대상이 아니다. 이런 것도 중요했었죠. 그 다음 인장 등록, 소공은 하죠. 보조원은 안 하고. 인장 등록 파트에서 이따 배워요. 행정처분, 소공은 자격 취소나 자격 정지 가능한데 보조원은 행정처분이 없더라.
네, 형벌은 다 들어가더라. 그다음에 공통점은 우리 이종 소속은 개업 공인중개사 등에게 다 금지되거든요. 그리고 비밀 누설 금지 의무 이거 5장 가서 배우고, 그다음에 사고 예방 교육 대상. 우리 예방 주사는 3차까지 전원 다 맞아라 그랬잖아. 우리 국장, 시도지사, 등록한청은 우리 개공 등을 대상으로 사고 예방 교육 실시할 수 있었지. 10일 전까지 통지했었지. 예자 뒤집은 10자였고, 또 예방 교육만 교육비를 지원할 수도 있었죠. 그다음에 33조 금지행위라는 것도 우리 5장 가서 배우게 된다. 금지행위도 개공 등은 다 해서는 안 되거든요. 이게 현재 거기 열거돼 있는 이종 소속, 비밀 누설 금지 의무, 또 예방 교육 대상, 또 금지행위 이건 개업 공인중개사 등에게 다 적용되는 것들이에요. 그렇게 메모하셔도 돼요. 개업 공인중개사 등에게 다 적용되는 것들이다. 일단 서로 마치고 이제 고용신고, 고용관계 종료신고를 배우는데 시험에 매우 잘 나옵니다. 우리 왼쪽 페이지, 오른쪽 페이지 매우 잘 나와요. 거의 매년 출제되고 있어요. 자, 우리는 고용신고 등. 자, 개업 공인중개사는 소속 공인중개사나 중개보조원을 고용했거나 고용관계가 종료되었으면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관청에 신고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그 방법을 국토부령에 알려드릴게요. 이 말이지. 자, 이제 국토부령에 가봤더니 동그라미 1번 소속 개업 공인중개사는 소공 또는 중개보조원을 고용한 경우에는 일단 고용했다 이거야. 같이 일하기로 결정 먼저 해야지. 같이 일하자. 고용했으면 소공은 무슨 교육 받고 실무교육 받도록 하고 보조원은 그렇지 직무교육 받도록 해야지. 그런 다음에 그자들이 업무를 개시하기 전까지 등록관청에 신고하라 이런 말이에요.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거예요. 고용한 경우에는 업무 개시 전까지 신고해라 이거야. 밑에 주의 볼까 주의? 고용일부터 10일 이내에 신고해라 X라고 지금도 잘 나와 이게. 이게 벌써 개정된 지가 거의 10년 가까이 되네요. 예전에는 오른쪽에 이제 그 보충학습에서 드렸는데 2011년에 개정됐으니까 8년 좀 더 됐네요, 지금. 그 정도 됐는데 예전에는 고용일부터 10일 안에 신고라는 제도가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고용신고를 안 하면 업무정지 대상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일이 있어요. 옆 사무실인데 저 옆에 있는 사무실 보니까 중개보조원이 있는데 되게 꼴보기 싫어. 정말. 보니까 고용신고 안 했더라고. 그래서 구청에다가 살짝 전화해서 찔러버렸어요. 고용신고 안 했다고. 공무원이 와요. 고용신고 안 했다는 제보를 받고 왔다고. 업무정지 드리겠다고. 그랬더니 개공이 그저께부터 일하기 시작했다고. 열흘 안에 가서 신고하면 되는 거 아니냐고. 그럼 이제 위반이 아니잖아. 그저께부터 했다는데. 어쨌든 고용하고 10일 안에 신고하면 되잖아. 예전엔 그랬었잖아요. 그랬더니 그냥 피해가는 거죠. 또 누가 또 찔렸어. 또 찾아왔어. 고용신고 안 했다길래 왔다고. 그랬더니 이제 개공이 제대로 염장을 질러. 공무원한테 오늘 열흘째라고. 열흘째고 이따가 점심 먹고 가려고 그랬다고. 이것도 위반이 아니잖아. 이게 제도 자체가 잘못된 거지 지금. 자, 고용일부터 10일 안에 신고하라고 하니까 다 10일이 안 됐다는 이유로 피해가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안 되겠구나. 법 개정하자. 어떻게? 자, 고용한 경우에는 그 소공보조원이 언제까지? 소공보조원이 업무를 개시하기 전까지 등록관청에 신고해야 합니다. 이렇게 바꾼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만큼을 꼭 기억해야 된다. 고용한 경우에는 언제까지? 업무 개시 전까지 신고해라. 꼭 외우셔야 돼. 자, 그리고 거기 괄호 안에 전자문서 신고를 포함한다. 이것도 2017년에 신설됐어요. 그래서 첫 시험에 바로 정답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고용신고는 전자문서가 됩니다. 전자문서로 신고한다는 말이 현재까지 오면서 처음 나왔어, 오늘. 처음 나왔습니다. 오늘부터 전자문서라는 것이 쭉 나옵니다. 이 시간부터 계속 나와요. 고용신고는 전자문서가 된다. 민원 24라고 알죠? 민원 24 홈페이지에서 이제 전자문서로 된 그 신고서 작성해서 내기만 하면 끝난다는 거야. 아무개 고용했다, 이렇게. 그러면
인터넷으로 신고서만 내면 되니까 첨부 서류는 없다는 얘기지. 첨부 서류가 있다면은 당연히 등록관청에 와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동그라미 2번도 되게 중요해요. 고용신고받은 등록관청은 결격사유 해당 여부와 실무교육이나 직무교육 수료 여부도 직접 확인해야 한다. 그러니까 결격사유는 실현줘야 하니까요. 그리고 실무교육이나 직무교육 받았는가도 공무원이 직접 온라인으로 확인한다는 건데 그걸 조심해야 돼. 이게 처음 나온 말이야, 3번이. 실무교육, 직무교육 수료 여부도 누가 확인한다. 등록관청이 확인한다. 이 말 되게 중요합니다. 제가 문제 내볼까요? 소공의 고용신고받은 등록관청은 실무교육 수료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5. 중개보조원의 고용신고받은 등록관청은 직무교육 수료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5. 이렇게 문제 보시면 된다. 자, 그리고 동그란 3번. 고용신고 받았는데 소공의 고용신고 들어온 거야. 소속 공인중개사 고용신고를 받았을 때는 등록관청은 자격증을 발급한 시도지사에게 자격 확인을 요청해야 한다. 그러니까 뭐 낼 필요 없다. 그렇지. 자격증 사본을 낼 필요가 없다는 얘기지. 우리 공인중개사 자격증 사본은 우리 등록 신청할 때도 안 냈어. 전 시간에 분사무소 설치 신고할 때도 안 냈지. 고용 신고할 때도 안 냈지. 이게 3번 안 내는 거예요. 이게 등록관청에는 안 내. 등록 신청, 분사무소 설치 신고, 소공 고용 신고 다 안 내. 등록관청에는 안 내요. 밑에 주의 좀 잘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주의. 꼭 읽어보세요. 자, 오른쪽 4번. 이것도 다 2017년에 신설된 건데, 자, 외국인을 고용했을 때는 결격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외국인은 신원조회 안 되니까. 그래서 외국인이 우리 등록 신청할 때도 결격에 해당되지 않아요 라는 서류를 냈었잖아요. 그래서 고용 신고할 때도 마찬가지로 외국인은 이를 낸다. 밑에 주의가 2017년에 신설되자마자 바로 문제가 출제된 건데 어떻게 냈느냐. 소속 공인중개사로 외국인을 고용했을 때는 자격증 사본을 첨부해라. X 이렇게 냈어요. 제대로 공부를 안 하면 뭔가 됐는데 뭐가 되라고 했는데 외국인은 이건가? 오 이렇게 풀면 이제 틀려버리는 거지. 이제 외국인은 결격에 해당하지 이걸 내는 거라고 해요. 자, 우리 고용신고 굉장히 중요하다. 방금 했던 1, 2, 3, 4번 매년 출제된다. 자, 고용관계 종료 신고 갑니다. 자, 고용관계 종료라는 건 관뒀다는 얘기야. 관뒀어. 소공은 개공은 소공 또는 보조원과의 고용관계가 종료됐으면 그 종료일부터 10일 이내 신고해요. 숫자 들어가죠. 여기는. 고용관계가 종료된 날부터 10일 안에 신고하라고. 시험에 어떻게 나왔냐면 2번이나 고용관계를 종료하려는 때에는 미리 신고하라 이렇게 나왔어. 고용관계를 종료하고 싶으면 미리 신고하라고. 보조원이 사장님 저 관둘게요. 그랬더니 개공이 알았어 이러면 되잖아. 근데 아니 너 아직 관두면 안 돼. 좀 기다려봐봐. 내가 구청 다녀올게. 공무원 씨 이제 관둔대요. 아니 왜 그게 괜찮던데 왜? 그냥 하라 그래. 그럴까요? 그래서 너 안 된대. 말이 됩니까 이게? 말도 안 되는 거지. 일단 헤어져. 관두고 싶으면 일단 헤어지고 나서 며칠 안에 10일 안에 신고하는 얘기지. 숫자가 들어가야 맞죠. 뭐 이렇게 외워도 돼요. 여러분 많이 우리 헤어졌잖아요. 옛날에 남친 여친은 많이 헤어졌잖아요. 헤어지면 기분 어때? 더럽잖아. 네? 아유 갑자기 미안해 생각나게 해서. 어쨌든 헤어지면 기분 더럽단 말이야. 헤어지면 이렇게 외워. 헤어지면 에이 10일 해보세요. 다시. 헤어지면 뭐? 에이 10일 신고하라고. 헤어지면 10일. 당연히 이제 신고서 있을 거예요. 고용과 고용관계 종료 신고서라는 서식도 있습니다. 위반 시 제재는 업무정지에 해당하는데 잘 출제되진 않아요. 등록관청 통보. 등록관청은 고용신고 받은 거, 또 고용관계 종료 신고 받은 것도 이달 거 모아서 다음 달 10일까지 협회 통보해야 되죠. 우리 협회 통보 내용이 어디 있는지 아시죠? 아까는 아니지. 바로 전전 시간에 말씀드렸었는데. 협회 통보가 어디 있느냐. 페이지도 알려드릴게요. 또 알려드릴게요. 69쪽에 있었다. 69쪽에 협회 통보 내용이. 자, 그 다음에 116쪽에 고용신고서, 고용관계 종료신고서 이런 거 있어요. 이런 거 있고 참고하시면 되고. 자, 117쪽 사용자 책임 여기도 이제 두 번째 단원 들어옵니다.
이 고용인 파트의 두 번째 단어. 되게 중요한 단어는 여기도. 자, 거기 박스 안에 있는 거 법조문 중요합니다. 법 15조 2항. 소공 또는 중개보조원의 업무상 행위는 그를 고용한 개업공인중개사 행위로 본다. 이 문장. 되게 중요한 문장이고 중요한 부분은 업무상 또 하나는 본다 두 가지예요. 두 가지. 밑에 다 설명돼 있는데 문제를 해볼게요. 소공 또는 보조원의 모든 행위는 그를 고용한 개공의 행위로 본다. OX. X. 어디가? 모든이 아니라 업무상. 그렇지. 어떻게 그의 모든 행위를 어떻게 다 책임져?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지. 사생활도 책임져? 말이 안 돼. 뭐 같이 살 거야? 아니잖아요. 그래서 업무상 행위만. 또 본다 이거를 추정한다 X로 이게 두 번이나 다 나왔던 그런 내용이에요. 자, 밑에 이제 그 판례는 뭐냐면요. 판례는 자, 칠판 보고 잠깐 해볼까요? 자, 민사상 책임이라는 게 있는데 민사상 책임은 방금 공부했던 15조 2항이 이제 적용이 돼요. 손해배상 책임과 관련된 내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여기는 개업공인중개사가 있고 여기는 중개보조원이라 합시다. 자, 중개보조원에 중개 업무와 관련된 행위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중개보조원에게 고의 또는 과실, 일부러 부주의로 그리고 중개 의뢰인에게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하였습니다. 재산상 손해가 발생했습니다. 자, 이때 이 15조 2항을 적용하면 이렇게 되죠. 개업공인중개사가 한 것으로 본다 이렇게 되는 거죠. 개공이 저 손해를 끼친 것으로 본다는 얘기지. 그러면 당연히 중개 의뢰인은 이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있죠. 자, 있는데 이제 문제는 이거예요. 중개보조원에게는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자, 찍어보세요. 중개보조원에게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상식적으로 접근하세요. 상식적으로. 할 수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있어야지. 아니, 형이 있어야. 네가 사고 쳤잖아. 사장만 책임져? 뭐 아빠야? 말이 안 되는 거지. 네가 사고 쳤으면 너도 책임져야지. 근데 문제는 뭐냐 이거지. 이 대판이 나왔던 이유가 보조원이 뭐라고 주장하냐면 나의 행위는 개공의 행위로 본다라고 돼 있지 않냐. 내가 책임진다는 말은 없지 않냐. 나는 그러니까 책임 없지. 이렇게 주장해. 그래서 대법원까지 가서 이걸로. 근데 판사님이 야, 그건 좀 아니지 않냐? 네가 사고 쳤잖아. 네가 책임이 없는 게 말이 돼 이게? 근데 이제 문제는 이거지. 공인중개사법에 이 보조원에게 책임을 직접 묻는 규정이 없는 거죠 지금. 그냥 개공행위로 본다라고만 돼 있어요. 그래서 판사님이 이렇게 얘기해줘요. 공인중개사법에는 보조원 너에게 책임을 묻는 규정은 없어. 하지만 너의 책임이 면제된다는 것도 없지 않냐. 그러면 공인중개사법에는 규정이 없는 거지. 규정이 없을 때는 민법을 보충 적용하지. 그래서 민법의 750조에 따라 불법 행위로 인한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라고 돼 있지 않냐. 그러니 너는 민법상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 것이다. 민법상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 것이지 이 15조 2항이 개공행위로 본다라고 하여 너를 고용한 개업공인중개사만 책임을 지는 것은 아니다. 그런 취지로 만든 것은 아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밑에 판례 읽어볼게요. 첫 줄은 뭔지 알겠어요? 첫 줄. 두 번째 줄 보시면 돼요. 중개보조원은 당연히 불법 행위자로서 거래 당사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는 것이다. 좋아요. 민법상 책임지는 것이고 그 다음 제가 읽어드릴게요. 15조 2항은 이 경우에 중개보조원의 업무상 행위는 그를 고용한 개업공인중개 행위로 본다라고 정함으로써 개업공인중개사 역시 거래 당사자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도록 하는 규정이다. 따라서 위 조항 15조 2항을 중개보조원이 고의 또는 과실로 거래 당사자에게 손해 입힌 경우에 중개보조원을 고용한 개업공인중개사만이 손해배상 책임을 지도록 하고 중개보조원에게는 손해배상 책임을 지우지 않는다는 취지를 규정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문제도 이렇게 되겠지. 개업공인중개사만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이러면 OX.
X 이렇게 문제 푸시면 돼요. 이렇게 문제 푸시면 돼요. 밑에 이제 민사책임으로 이어집니다. 동그라미 1번은 제가 방금 판례를 다시 적어드렸고요. 동그라미 1번의 네 번째 줄 보면 즉이라고 써있죠. 즉 15조 2항은 고용인의 면책을 규정하는 것은 아니라는 얘기지. 알겠어? 자, 동그라미 2번에 중요한 게 있어요. 또 하나. 개업공인중개사는 자신의 고의나 과실이 없는 경우에도 책임을 지느냐? 책임 있다 없다? 있다라고 답하셔야 돼요. 개공이 한 것으로 본다라고 돼 있잖아. 그래서 시험 지문이에요. 개공은 자신의 고의 또는 과실의 유무에 관계없이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하면 오 이렇게 풀어야 돼. 이런 걸 간단히 하면 뭐 무과실 책임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다음 페이지. 심지어 뭐라고 하냐면 판례는 그 다음 페이지 보면요. 118쪽의 맨 위에 첫 줄입니다. 이 15조 2항은 민법의 사용자 책임을 강화 또는 확대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고용인에 대한 선임 및 사무감독에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다한 경우에도 개공의 손해배상 책임이 면제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해줘요. 그 내용이 밑에 판례에 들어있어요. 그래서 동그라미 4번 밑에 있는 판례를 먼저 보겠습니다. 자, 잠시 읽어드릴게요. 천천히 설명해 드릴게요. 자, 개공이 고용한 공인중개사 및 중개보조원의 업무상 행위는 그를 고용한 개업공인중개사 행위로 본다라고 돼 있는 규정은 민법의 756조 사용자 책임을 강화 또는 확대한 것이다 라고 써 있어. 자, 그럼 여기까지 멈추고 그럼 민법의 756조는 뭐냐 이거지. 밑에도 적어드렸어. 그래서 민법의 756조 참고 사용자 배상 책임. 사용자는 사장님을 사용자라고 그래. 사용자. 자, 1번 읽어볼게요. 756조 1항이지. 1항 민법에 타인을 사용하여 어느 사무에 종사하게 한 자는 피용자가 그 사무집행에 관하여 제3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좋아. 뭐 무료한 말 아니야. 그런데 사용자가 피용자의 선임 및 사무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했을 때 또 상당한 주의를 하여도 손해가 있을 경우에는 사장님은 책임을 지지 않는다라고 민법에 돼 있다는 거야. 민법엔. 그게 원래 상식이죠. 사장님이 그 직원에 대한 선임 및 사무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다했다는 걸 입증한다면 사장님은 네가 친 사고에 대해서 손해배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라는 민법의 내용이야. 그런데 다시 판례로 위로 올라가 보면 다시 그 판례 두 번째 줄에 근데 이 공인중개사법의 15조 2항은 민법의 그 법조문을 강화, 확대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런 결과 개업공인중개사는 그가 고용한 보조원의 행위가 자신의 행위로 간주되는 결과 일반적인 그 민법상 사유원체 책임과는 달리 보조원의 선임 및 사무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했더라도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는 결론이 나오게 된 거지. 좀 너무하죠. 우리 뭐 동네 북도 아니고. 그래서 혹시나 시험에 나오면 이렇게 답하시라고요. 시험에 나온 적은 없는 내용인데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보조원의 선임 및 사무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다한 경우 개공은 손해배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 이러면 틀립니다. 자, 무조건 무슨 책임? 무과실 책임. 무조건 책임져. 동네 북이야. 동네 북. 그래서 보조원이 대형 사고 치고 튀었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나도 튀어야 돼. 독박 쓰는 거야. 독박. 항상 뒷주머니에는 여권 소지하고 다니고 리무진 버스 시간표 잘 알아두고 이런 일이 있으면 항상 튈 자세로 이게 중개업을 하셔야 한다. 자, 개공은 뭐라고요? 독박입니다. 무과실 책임. 자, 이렇게 해서 보시면 돼요. 다시 이제 판례 위로 올라갑니다. 동그라미 3번. 그러면 결국 이거지. 개공도 책임 있고 보조원도 책임 있다. 둘 다 책임 있다는 거잖아요. 둘 다 책임 있는데 이런 걸 뭐라 하냐면 연대채무라고 합니다. 연대채무. 좀 우아한 말로 하면 부진정 연대채무라고 그래요. 진정이 아닌 연대채무다. 연대채무라는 원래 계약으로 이루어지는데 개공은 내 의사와 관계없이 자동으로 연대채무자가 되는 걸 이게 부진정 연대채무라고 그래요. 그냥 이렇게만 생각하세요. 연대채무는 동등한 지위의 채무자다. 그러니까 중개 의뢰인은 내가 누구에게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냐 이걸 선택할 수가 있어요. 보조원에게 먼저 청구하고
못 받으면 개공한테 청구하고 이게 아니라 처음부터 개업공인중개사에게 먼저 청구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동그라미 3번에 두 번째 줄 중개의뢰인은 개공과 고용인을 상대로 선택적 또는 공동으로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 내가 선택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개업공인중개사가 손해배상을 했다고 합시다. 손해배상을 했어. 그럼 결국은 그 사고는 네가 친 거잖아. 내가 너에게 다시 청구할 수 있어야 되겠지. 그래서 뭐가 가능하다? 구상권이 가능하다. 당연한 얘기예요. 구상권이 가능하다. 자, 정리해 볼게요. 보조원이 사고 쳤어. 개공 책임 있어? 너도 책임 있어 없어? 있어. 민법상 책임. 그리고 개공은 자신의 고의 또는 과실이 없어도 책임진다. O. 무과실책임이다. O. 그리고 상당한 선임 및 보조원의 선임 및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다했다는 거야. 그래도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이렇게 답하신다. 무조건 무과실책임, 독박. 그다음에 둘 다 책임지니까 뭐? 연대채무. 연대채무 선택적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 물어줬다. 뭐가 가능하다? 구상권 가능하다. 이렇게 하면 여기는 완벽해요. 완벽해요. 자, 다음에 이때 행정상 책임으로 갑니다. 행정상 책임. 이것도 종종 출제가 돼요. 자주는 아니지만 행정상 책임도 똑같이 15조 2항을 여기에 적용해요. 적용하는데 예를 들면 자, 소속 공인중개사가 행정상이라는 건 뭐냐면 소공이 자격정지 소속 공인중개사가 자격정지 사유를 위반했어요. 위반했다면 당연히 이 소공에게 뭘 주겠어요? 자격정지 처분을 할 거야. 자격정지 처분을 할 겁니다. 그런데 15조 2항을 적용하면 어떻게 되죠? 개업공인중개사가 위반한 것으로 본다. 위반한 것으로 본다가 적용되어서 누구에게도 이 개업공인중개사에게도 행정처분 줄 수 있다. 개공이 받는 건 뭐가 있어? 등록 취소 또는 이제 업무 정지가 되는 거야. 둘 다 행정처분을 받는다는 거예요. 소공이 위반한 게 어떤 사유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이거죠. 소공이 자격정지 받았는데 그 사유를 개공이 위반했을 때는 등록 취소 사유구나. 그럼 등록 취소 주는 거고, 개공이 그 사유 위반했을 때 업무 정지 사유, 너는 업무 정지 주는 거예요. 위반 사유가 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죠. 예를 들어 33조 금지행위, 나중에 5장가 배우는데 소공이 33조 금지행위 위반했다. 그럼 자격정지예요. 근데 개공이 그 금지행위 위반하면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거든. 임등치거든요. 예를 들어 소공이 33조 금지행위 위반하여 자격정지 받게 되는 경우 등록관청과 그 개공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O 이렇게 되는 겁니다. 취소할 수 있다. O. 근데 그 동그라미 1번에 또 어떤 예를 들었냐면 세 번째 줄에 소공이 거래계약서 작성했는데 서명 날인 안 했다. 자격정지거든. 근데 개공이 서명 날인 안 한 걸로 봐서 개공에게 그때는 업무정지가 돼요. 업무정지. 그런 걸 말합니다. 근데 동그라미 2번은 쉬워요. 동그라미 2번은 필기 안 할게요. 중개보조원이 그 이 법상 행정처분 사유를 위반한 거예요. 근데 문제는 중개보조원은 행정처분 받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그러니 개공이 위반한 걸로 보아서 누구에게만? 개공에게만 행정처분 주는 건데 그게 더 잘 나와요. 개공만이야. 개공만. 그래서 밑에 밑줄. 중개보조원이 업무정지 사유 위반한 경우 업무정지 처분은 개공만 받는다. 그래도 O 이렇게 문제 풀어야 돼요. 실제 나온 지문이에요. 그것도. 자, 이런 걸 우리 행정상 책임이다. 여기까지가 15조 2항을 적용하는 파트예요. 15조 2항 적용하는 손해배상 책임, 15조 2항 적용하는 행정상 책임이다. 그 다음에 이제 양벌 규정입니다. 저는 지금 학원 강의도 하는 거 알죠? 학원 강의는 지금 뭐 기초, 뭐 기본 이런 거 하고 있단 말이에요. 아주 기초적인 걸 공부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수업 시간에는 학원 수업에는 이런 거 지금 하지도 않아요. 하지도 않습니다. 이것도 이게 깊게 안 들어가요. 대충 핵심 내용만 하고요. 이렇게 깊게 들어가는 건 지금 온라인밖에 없어. 온라인밖에. 왜냐하면 우리는 지금 학원은 뭐 11월, 12월, 1월, 2월, 3월, 4월 이렇게 돌아가기 때문에 점점점 난이도를 높여간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는 우리는 기본 이론 한 방에 다 끝내잖아.
한 방에 다 끝내기 때문에 처음부터 할 걸 다 하는 거예요. 모든 내용을 다 하는 거지 빼고 나중에 하는 건 거의 없어요. 아주 극히 일부분만 빼서 심화 이론으로 가는 거지. 우리는 기본과 심화만 있어요. 그래서 강의 수가 많은 거예요. 학원과 사실은 별 차이가 없어요. 따지고 보면은 전체 강의 수는 별 차이가 없다고. 오히려 여러분께 더 좋은 거예요. 하나를 하더라도 제대로 하고 하잖아. 자, 양벌 규정은 법의 50조라는 법조문에 있어요. 양벌 규정이라는 게. 그럼 뭐냐? 자, 소속 공인중개사나 중개보조원이 뭘 위반했냐면 우리 법의 48조가 뭐냐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하는 것이 6가지가 있어요. 다음에 법의 49조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는 사유가 12가지나 있어요. 소공이나 중개보조원이 이 중에 하나를 위반하였다 이런 얘기지. 위반했다면 당연히 너희들에게 뭘 주겠어요? 징역형 줄 수도 있고 또 벌금형을 줄 수도 있는 거죠. 그런데 양벌이라는 것은 둘 다 벌한다라는 의미로 봐야 되잖아. 둘 다 벌한다. 그럼 누구에게도 개업 공인중개사에게도 벌을 주겠다 이건데 개공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거기에 개업 공인중개사는 해당 조에 규정된 벌금형을 과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해당 조라는 건 그 48조, 49조를 말하는 거야. 소공보조원이 48조 위반했다.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 이하 벌금. 그럼 개공은 3천 이하 벌금. 소공보조원이 49조 위반했다.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 그럼 개공은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이 말이지. 그럼 소공보조원이 징역받았어. 그럼 너는 벌금. 소공보조원이 벌금 먹었어. 그럼 너도 벌금. 그럼 둘 다 벌금형 받을 수도 있는 거야. 둘 다. 근데 둘 다 벌금형을 받는 경우일지라도 그 액수가 같다는 말은 아니에요. 동일한 그 범위 안에서 받는다는 말이지요. 근데 이제 문제는 이거야. 이 개업 공인중개사에게 이 벌금형을 주는 이유는 뭐냐? 벌금형을 주는 이유는 개공이 위반한 것으로 본다를 적용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아까 15조 2항은 개공의 행위로 본다였잖아. 개공의 행위로 본다. 이거는 무과실. 개공의 고의과실이 전혀 없어도 책임을 지는, 책임지고 행정처벌을 받는 그런 것이었어요. 본다야. 근데 이거는 그게 아니잖아. 다른 법조문이잖아요. 50조. 다른 법조문이. 개공이 위반한 것으로 본다가 아니야. 그리고 일단 이걸 사람들이 잘 몰라요. 이거 잘 모르는데 형벌이라는 것은 과실책임주의를 적용해요. 잘못이 없는 자는 절대 형벌을 주지 않아요. 그럼 당연한 거 아니야. 전혀 잘못이 없는데 징역 가고 전혀 잘못이 없는데 벌금 먹고 이런 건 없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형벌은 잘못이 있는 자에게만 형벌을 주는 거예요. 그럼 개공에게 벌금형을 주는 이유는 너에게도 잘못이 있는 경우에만 준다는 거야. 어떤 잘못? 관리 소홀. 자, 저 위반행위에 대한 관리가 소홀했을 경우, 이 경우에만 벌금형을 주는 거지. 이 경우에만. 이 말을 꼭 붙여줘야 돼, 시험에서는. 그러면 당연히 평소에 관리 감독을 잘했어. 그러면 벌금형 주겠어, 안 주겠어? 안 주는 거지. 그래서 여기는 중요한 게 면책 규정이 있다. 면책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따 뭐라고 나올 거냐면 개공이 그 위반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았다면 아예 벌금형을 받지 않는다 이렇게 나와요. 아예 벌금형 받지 않는다.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한 경우 벌금형을 과한다.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아예 벌금형을 받지 않는다. 이번 29회도 출제됐어요.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벌금형을 과한다. X. 그게 정답이었어. 정답. 자, 그러면 개공이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면 뭘 받는데? 벌금형을 받게 되는 건데, 자, 이제 좀 더 깊게 가봅니다. 이때 개업 공인중개사가
아니에요. 소공보조원이 징역형을 받았다면 당연히 이자는 결격사유에 해당하죠. 결격사유에 해당합니다. 징역형의 실형선고 받았다. 집행이 종료된 날부터 단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않으면 결격이잖아요. 뭐 금고징역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도 결격이고, 또 벌금형의 경우에는 이 벌금형이 얼마 이상일 때 300만 원 이상일 때 이제 역시 또 이 경우에도 결격 사유가 되지요. 근데 지금 개공이 받는 것도 뭐예요? 벌금형이에요. 관리감독을 소홀히 했던 벌금형 받는데 이 벌금형이 300만 원 이상이 된다면 이 경우에 과연 결격 사유가 되겠느냐? 결론은 이다 아니다. 아니래. 중요하다 이것도. 왜? 이 벌금형은 개공이 위반하여 받은 벌금형이 아니야. 다른 이유로 받은 벌금형이죠.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다는 이유로 받은 벌금형이니까 내가 위반한 게 아니라는 거지. 이거는 결격이 아니다. 근데 사실 이게 개공이 받은 벌금형이 300 이상 되어서 결격 사유가 되었고 이로 인해 등록 취소가 된다는 것, 그건 좀 말이 안 되잖아요. 3년 동안 중개 못하고 이거 좀 아니지. 내가 위반한 것도 아닌데.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까지 한번 정리해보면 양벌 규정 동그라미 1번 한번 읽어보시고 동그라미 2번 고용인이 중개사법 위반에 징역 또는 벌금형을 받게 될 때 개공에게 벌금형을 부과하는 규정인데 이때 개공에게 벌금형을 과하는 이유는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책임을 묻고자 함에 있어요. 그래서 면책 규정이 만들어져 있다. 그래서 밑에 3번 그 위반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은 경우에는 벌금형을 아예 받지 않는다. 밑에 주의, 출제된 지문이에요. 위반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으면 2분의 1 범위에서 벌금형 감액할 수 있다? 그게 아니고 아예 안 주는 거야. 아예 안 주는 거야. 벌금형을 받는 경우는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한 거예요. 아예 안 받는다고 해야 돼. 그리고 3번, 4번 둘 다 벌금형을 받을지라도 동일한 금액을 받는 건 아니랬잖아. 그래서 밑에 지문도 그게 틀린 거죠. 동일한 금액이 아니라 동일한 범위. 자, 5번. 고용인, 소공보조원이 징역형 선고를 받거나, 오타네. 아따. 죄송합니다. 징역형을 선고받거나, 받고나가 아니라, 네, 아이고, 죄송해요. 많이 신경 썼는데, 징역형을 선고받거나,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는 경우는 결격이 되지. 소공보조원은. 근데 다만 개공이 양벌 규정에 따라 300만 원 이상의 벌금 받는 경우는 내가 직접 위반해 받은 벌금형이 아니면 결격이 아니구나. 그럼 뒤로 갑시다. 뒤에 판례 또 있어요. 그 뒤에 판례 밑줄 친 걸 좀 익혀야 되거든요. 자, 공인중개사법에 규정된 밑줄입니다. 이 법을 위반하여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이 안에는 그 다음 줄 개업공인중개사가 양벌 규정으로 처벌받는 경우는 포함되지 않는다, 이런 대판이었어요. 이 안에는 개공이 양벌 규정으로 처벌받는 경우는 이 안에 포함되지 않는다. 처벌이라는 표현도 시험에 나오니까 알아두세요. 그 처벌은 벌금 말하는 거예요. 벌금. 밑에 보충학습 되게 중요해요. 되게 중요하고 여러분께서 꼭 연구를 해보셔야 돼. 연구. 보면은 힌트 좀 드리면 개공, 갑이, 고용은 소공이야. 소공이 중개보수를 초과했는데 사실 이 부분은 하려면 5장까지 공부를 해야 되는데요. 중개보수 초과는 금지행위야. 금지행위. 복비 초과는 금지행위고 소공이 금지행위 위반하면 자격정지예요. 형벌은 1년 이하 징역에 1,000만 원 이하 벌금 사유예요. 힌트 좀 드리면 소속 공인중개사가 중개보수를 초과해서 받게 되면은 이걸 우린 금지행위라고 얘기한다고. 33조 금지행위. 이걸 위반하면 첫 번째 자격정지. 행정처분은 자격정지고 형벌은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거예요. 지금 뭘 공부하자는 얘기냐면 중개보수 초과 부분, 초과해서 받은 부분은 중개 의뢰인에게 발생한 재산상 손해죠. 재산상 손해에 대해서 우리 개업공인중개사 책임 있어 없어? 있지. 무과실로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 있죠. 책임 있고, 그다음 행정상 책임에 따라 소공이 자격정지 받을 때 개공에게 행정처분을 할 수 있지.
근데 개공이 금지행위 위반했을 땐 임의적 등록 취소에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할 수 있다가 되고 업무정지 받을 수 있어. 임등치는 등록을 취소할 수 있는 사유는 업무정지 줄 수도 있으니까. 그다음에 양벌 규정에 따라 소공이 징역 또는 벌금 받으면 개공은 1,000만 원 이하 벌금 받을 수 있다는 거지. 다만 관리 감독을 소홀히 했을 때, 다만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았다면 벌금형을 아예 받지 않지. 또 이 벌금형을 받았는데 관리 소홀히 해서 벌금형 받는 300 이상 일자로 결격인 아니다는 내용을 쭉 적어드린 거예요. 이걸 잘 읽어보시면 도움이 되고요. 올해 공부를 처음 하시는 분이면 이 부분은 아직은 좀 어려워요. 이 부분은 뒷파트를 먼저 배워야 되니까 지금은 좀 약간 좀 힘들어도 그런가 보다 지나가시면 되고 뒤 끝까지 공부를 했다가 다시 공부를 해보면 쉬워요. 근데 결국은 이건 우리 해결을 해야 되는 아주 중요한 내용이에요. 중요한 내용이고 밑에 문제도 한번 풀어보시고 이번 시간 이렇게 마치도록 합시다. 마치도록 하고 다음 시간에 이제 인장, 휴폐업 내용을 쭉 이어지겠습니다.